안녕하십니까. 스크래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래머 서정현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5번째 장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라딘과 마법의 램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랍의 유명한 천일야와라는 고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알라딘은 마법의 램프 정령인 지니를 불러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지니는 무엇이든지 가져다 줍니다. 책을 보면서 한 번쯤은 나에게도 마법 램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불러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결과를 가져다 준다니 얼마나 편할까요? 자, 이번에 배울 주제인 함수가 바로 마법의 램프, 지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함수란 무엇일까요? 함수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로서 어떤 입력을 받아서 내부의 기능을 통해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들을 실행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함수의 개념이 와닿지 않죠? 그럼 다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보겠습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고 계산 명령을 내리면 계산된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비롯해 여러 다른 계산 관련 기능이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의 더하기 함수에 3과 4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그 함수가 결과값을 계산해서 7을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제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함수라는 이름의 명령은 안 보입니다. 스크래치에서는 함수를 추가 블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명령어 블럭에 있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추가 블럭을 이용해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장에서 만든 스쿼시 게임을 함수를 이용해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내려받은 예제 파일 중 P05 폴더에 있는 P05-함수 파일을 스크래치 에디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니 앞장에서 만든 예제와 같은 기능이 보이네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니 남은 공의 개수가 줄어들 때마다 공의 속도가 빨라지는군요. 이번 장에서는 함수를 이용해 스크립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꾸며보고 또한 남은 공의 개수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 계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전 장의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려받은 파일 중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해서 P04 폴더에 있는 P04 언더바 반복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함수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중복되는 기능을 일관되고 단순하게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화면처럼 공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보니 공의 각도를 정하는 블록이 3군데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3군데나 있습니다. 지금은 좌우 45도 사이에 임의의 각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각도를 좀 더 넓혀서 좌우 60도로 조정하려면 3군데를 일일이 찾아가서 모두 고쳐야 합니다. 여러 군데를 바꾸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바꾸는 중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도를 계산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여러 군데서 사용하겠습니다. 함수 안에서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사용되는 여러 곳에 한 번에 적용됩니다.
그럼 각도 계산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자, 명령어 블록에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추가 블록을 선택하고 블록 만들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블록 알림창에서 블록의 이름을 각도 계산이라고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각도 계산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각도 계산 함수를 부르면 공의 방향을 정하는 임의의 각도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각도를 사용하기 위해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군요. 그럼 데이터 명령에 있는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angle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angle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확인을 눌러서 angle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각도 계산에서 임의의 각도를 전하고 angle 변수에 저장해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angle 변수는 화면에 보여주지 않을 것이므로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지워서 화면에 보여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각도 계산 함수에서 좌우 45도 사이의 임의의 각도를 정할 때는 이전에 배운 바로 이것, 이 블럭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angle 변수의 값을 이 값으로 정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angle 변수의 값을 마이너스 45도부터 45도 사이의 난수로 정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난수의 값을 angle 변수에 넣습니다. 이제 각도 계산 함수 밑에 이 angle 값을 정하는 블럭을 붙여둡니다. 그러면 함수가 완성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지금까지 각도 계산 함수를 만들었으니 이제 사용해 볼 차례입니다. 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중 각도를 계산하는 부분 앞에서 만든 각도 계산 추가 블록, 즉 함수를 가져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도 계산 함수가 공의 각도를 알아서 정해줄 것입니다. 이 함수의 결과값을 angle 변수에 저장해 두기로 했으니 여기서 있는 45도에서 45도 사이의 난수값을 빼고 이 대신에 angle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불필요하니 삭제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처럼 바꾸셨나요?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함수를 만들면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 같은 코드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보니 세 군데나 각도를 계산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처럼 나머지 두 군데도 각도 계산 함수를 사용하도록 스크립트를 바꾸겠습니다. 자, 바꿔볼까요? 먼저 만든 각도 계산 함수를 앞에와 같은 방식으로 가져다 두고 각도를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이 난수값 대신에 데이터에 새로 만든 angle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세 번째도 동일한 방법으로 각도 계산 함수 추가 블록을 가져다 두고 기존의 난수값으로 계산하던 것을 대신에 함수가 계산해주는 angle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세 군데 모두 각도 계산 함수의 값, 추가 블록의 값으로 각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니 스크립트도 간단해졌지만 기능을 바꾸는 작업도 단순해집니다. 가령 각도를 마이너스 45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60도에서 45도나 60도 사이로 바꾸려고 한다면 함수, 즉 각도 계산 추가 블록에서 한 번만 바꿔주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 모두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다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스크립트를 유심히 보면 게임을 시작할 때와 공을 놓친 후 다시 게임을 시작할 때 같은 동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 각도를 정하고 마우스가 클릭될 때까지 공을 막대 위에 대기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같은 공통 작업도 새로운 함수인 시작하기 추가 블록으로 만들면 프로그램이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화면에서 보면 시작하기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앞에서 각도 계산 추가 블록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기라는 이름의 추가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자, 추가 블록을 가서 블록 만들기를 누르고 블록의 이름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그리고 지금은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시작하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각도 계산 블록이 있고 이번에는 새로 시작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블록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각도를 계산하고 각도의 방향을 보고 마우스로 클릭할 때까지 반복하는 이 기능을 여기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블록 대신 시작하기 추가 블록을 불러주면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대신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여기에 시작하기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훨씬 더 단순해졌죠? 완성된 스크립트를 보고 자신이 만든 블록과 비교해 보세요. 추가 블록 함수를 만들고 나니 훨씬 코드가 간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반복적인 코드를 묶는 기능을 넘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개의 공의 속도가 모두 같았지만 공을 놓칠 때마다 속도를 높여서 게임의 흥미를 높여볼까요? 현재 공이 몇 개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의 속도를 정하는 속도 계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공의 속도를 저장하기 위해 스피드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명령에서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화면처럼 여기에 스피드라는 이름을 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변수 스피드가 만들어지는데 스피드 변수 역시 화면에 보여줄 필요 없이 내부 계산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명령 블록 중 추가 블록에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의 속도를 계산하는 함수이므로 이름은 속도 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각도 계산, 시작하기 추가 블록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새로운 블록을 만듭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 만든 추가 블록과는 다르게 선택사항으로 매개 변수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것은 추가 블록 함수에 보내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남은 공의 개수에 따라 속도를 계산한다고 했으니 남은 공의 개수를 함수에 보내야겠군요. 바로 이것이 매개 변수입니다. 남은 공의 개수는 숫자이므로 화면처럼 숫자 매개 변수 추가하기를 선택하고 매개 변수 이름에 남은 공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자, 새로운 블록의 이름과 매개 변수를 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처럼 새로운 속도 계산, 남은 공이라는 매개 변수를 보내는 새로운 함수, 즉 추가 블록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시작하기 블록과 비교하니
남은 공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군요. 남은 공의 개수를 확인해서 3개 남았으면 스피드 변수의 값을 10으로 하고 2개 남았으면 15로 높이고 마지막 1개만 남았을 경우에 20으로 빠르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연산해서 바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남은 공의 개수를 3개가 남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명령 중 조건 중 만약이라면 또는 아니면 조건에 넣고 만약 남은 공이 3개라면 그때는 데이터 명령에 있는 스피드를 1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개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남은 공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또 다른 제어 명령 중 2개인지 아닌지 남의 공이 2개인지 아닌지 보고 만약 남은 공이 2개라면 스피드의 값을 15로 정하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엔 스피드의 값을 여기가 아니죠. 스피드의 값을 2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기존에 만든 제어 명령 블록 중 비교하는 거에 아니면에 넣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도 계산 추가 블록이 완성됩니다. 모두 화면처럼 만드셨나요? 지금까지 만든 속도 계산 추가 블록을 사용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공의 속도를 정하는 것은 게임을 처음 시작하거나 공을 놓치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기능을 시작하기라는 이름의 추가 블록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 계산 함수는 시작하기 추가 블록을 정의하는 곳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속도 계산 블록을 가져다가 두고 가져다 두겠습니다. 추가 블록에서 속도 계산 블록을 가져다가 각도 계산 밑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 매개 변수로는 남아있는 공의 개수를 의미하는 보호를 가져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를 실행할 때마다 속도 계산, 볼의 값을 보내줘서 속도를 계산하는 추가 블록을 불러서 남은 공의 개수에 따라 공의 속도를 정하고 그 값을 스피드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의 속도가 정해지면 공이 움직이는 곳에서 공의 속도를 의미하는 스피드 변수의 값만큼 움직이게 하면 되겠지요? 그럼 화면처럼 기존에 15만큼 움직이던 것을 스피드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피드의 값만큼 공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3가지 함수를 만들고 마지막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 남은 공의 개수에 따라 속도를 바꾸는 기능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함수의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아직도 함수가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친 스크립트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제 완성된 스크립트를 실행해 봅시다. 무대 영역 오른쪽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볼까요? 게임을 시작하고 공을 놓치면 공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지만 게임의 흥미를 높여주는군요.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애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